3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한 승우에게 남편이 건넨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승우의 손이 떨렸어요. 흰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 맨 위줄에 찍힌 글자. 협의 이혼 신청서. 보면 모르겠어?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승우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지금 장난해요? 장난으로 보여?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3년 동안. 우리가 뭐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이 모시라고 했잖아요. 요양원 보내지 말자고.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나한텐 당신도 필요했어. 무슨 소리예요? 3년 동안 나도 외로웠어. 그때 내 옆엔 당신이 없었어. 그 한마디에 승우의 3년이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고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졌죠. 3년 전, 정확히 1095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엄마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였죠.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의사가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중증 뇌졸중입니다. 전담 간병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는 집에서 모셔야 해. 하지만 우리 둘 다 직장이 있잖아요. 당신이 좀 쉬면 안 돼?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그날 승우는 3년짜리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회사 동료가 물었죠. 애도 없는데 육아휴직? 시어머니 간병이요. 그거 복직 힘들어. 진짜 괜찮아?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승우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고요한 집안에 울렸죠. 승우야.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지금 몇 시야? 6시요.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자요. 시어머니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죠. 승우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마른 팔이 온전히 자신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고맙다, 승우야. 천만에요. 벽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빼곡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약 받는 날, 물리치료 날, 재활운동 날. 1095개의 동그라미였죠. 식탁에 아침을 차렸어요. 잡곡밥 3그릇,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나 출근한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 드세요. 시간 없어.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회사에서 먹어.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에는요? 모르겠어. 회식 있을 수도. 현관문이 닫혔어요. 승우는 3그릇의 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밥에서 올라오던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승우야, 밥 먹자. 네,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걷는 발걸음, 손에 든 커피, 이어폰을 낀 귀. 승우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들 속에 섞여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지워본 적 있나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단 하루도 나로 살지 못한 시간을. 며느리, 간병인,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불린 1095일을. 승우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끝에 남편이 건넨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이혼 서류 3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위로를 나눠주세요. 다음 날 아침, 승우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 남편이 놓고 간 이혼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3장의 종이, 구겨진 모서리, 번진 잉크 자국. 승우는 그걸 보지 않으려 애쓰며 일어났습니다. 발을 내디디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는 어제와 똑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붓고 쌀을 씻었죠.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승우야.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네, 어머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요. 그럼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오전 10시 물리치료예요. 그래. 나 병원 가기 싫은데. 가셔야죠. 선생님이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복도 끝에 서서 멍하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승우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왼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팔을 잡았죠. 화장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화장실이요, 어머님. 아, 그래. 화장실. 문이 닫혔어요. 승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어제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 동안 나도 외로웠어. 승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외롭긴. 나는 뭔데? 승우야, 다 했어. 문을 열고 다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방까지 모셨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나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잡곡밥, 미역국, 두부조림, 깍두기. 시계를 봤어요. 7시 10분. 남편이 나올 시간이었죠.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정장 차림으로 나왔어요. 넥타이는 이미 매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침 차렸어요. 승우가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없어. 5분만이라도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승우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언제 얘기할 건데요? 서류 검토는 했어? 아직. 빨리 해. 변호사 선임해야 하니까.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당신 진심이에요? 정말 이혼하려고? 진심 아니면 서류를 왜 내밀었겠어? 3년을 그냥 지우는 거예요? 지운 건 너야. 우리 결혼 생활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녁엔 들어와요? 모르겠어. 쾅. 문이 닫혔어요. 승우는 식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 그릇의 밥, 김이 모락모락 나던 미역국, 정성껏 볶은 두부조림. 아무도 먹지 않을 아침이었죠. 승우야, 밥 안 먹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네, 지금 먹어요. 우리 아들은? 출근했어요. 벌써? 아침도 안 먹고? 바쁘대요. 그럼 안 되는데. 아침은 꼭 먹어야지.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승우야.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승우의 가슴속은 차가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정리했죠. 손이 물에 불었어요. 찬물에 오래 담가 있던 탓이었습니다. 승우야, 약 시간이야.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약통을 열었어요. 혈압약 한 알, 당뇨약 두 알, 소화제 한 알. 하얀 접시에 약을 담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매일 드시잖아요. 나 약 안 먹을래. 안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귀찮아. 안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넘겼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입 벌려보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어요. 혀 밑을 확인했습니다. 약을 숨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잘 드셨네요. 이제 누우세요. 난 안 졸려. 그래도 누워 계세요. 제가 설거지 끝내고 올게요. 시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고요했어요. 벽 달력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 물리치료 10시, 9시 30분이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외출복, 스카프, 모자. 휠체어를 현관까지 끌고 와서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어디가? 병원이요. 물리치료 받으러요. 나 안 가. 가셔야죠. 약속 잡혀 있어요. 싫어. 어머님, 제발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승우를 올려다 봤습니다. 알았어.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줬죠. 병원 가시나 봐요? 네. 고생 많으시네요.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커피를 든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나도 저랬었는데. 3년 전 승우도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걸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했죠. 지금은 그게 꿈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재활의학과 3층 물리치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승우처럼 노인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32번 환자분. 시어머니 순서였어요.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 물리치료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승우는 치료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30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죠.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 한국 들어가. 밥 먹자. 승우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나 지금 이혼 위기야?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죠. 물리치료가 끝났을 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오세요. 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승우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카페들이 보였죠. 테라스에 앉아 수다를 떠는 사람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승우는 3년 동안 카페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눈밑이 거뭇했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랬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승우야, 배고파? 점심 준비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국수를 삶았어요. 멸치 육수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죠. 동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동생 목소리는 밝았어요. 왜? 나 내일 공항 도착해. 저녁 먹을래? 내일? 6시쯤 강남. 도착할 것 같아. 언니 어때? 승우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 내일은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언니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잖아. 그래도 형부한테 부탁해. 하루만. 그게 쉽지가 않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 응? 나 걱정돼. 진짜로. 승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다음에 보자. 어머님 점심 차려야 해. 언니.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냄비에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불을 줄였죠. 국수를 건져서 찬물에 헹궜어요. 그릇에 담고 김치와 계란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국수를 먹으면서도 승우는 동생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걱정돼. 진짜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승우가 물었을 때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회사 반차 썼어. 무슨 일 있어요? 변호사 상담 다녀왔어. 승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벌써? 빠를수록 좋잖아. 당신 진짜 그럴 거예요? 내가 장난으로 변호사 만나러 갔겠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승우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손이 떨렸죠. 승우야.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불렀어요. 네. 우리 아들 화났어? 아니에요. 거짓말. 다 들렸어.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낮잠 주무세요. 나 안 졸려. 그래도 좀 누워 계세요. 제가 방 정리할게요. 승우야. 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치매가 있어도 가끔은 이렇게 정신이 맑았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내 얼굴 봐. 완전 헬쑥해졌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랑 사이 안 좋지?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희 문제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미안해.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내가 너희 인생 망치고 있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승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어머님, 응?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고맙다, 승우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안방 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내일 저녁 괜찮아. 어디서 볼까? 전화 통화였어요. 강남? 좋아. 몇 시? 승우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시? 알았어. 거기서 보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나도 저랬었는데. 승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7시 강남에서 보자. 답장이 바로 왔어요. 진짜? 좋아.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내가 정해. 이응키응 맛집 찾아볼게. 언니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잘 차려입고 와. 승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예쁜 옷 입고 나가던 모습. 지금은 그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일은 나가야지. 나도 사람인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깨워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나 내일 회식 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승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볼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빠르게 먹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우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승우야. 네. 우리 아들 요즘 왜 저래? 바빠서 그래요. 바쁘긴.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박혀 있잖아.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옳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비눗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나도 숨 좀 쉬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3년 동안 잃어버린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승우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죠.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손으로 옷감을 만졌어요.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래됐구나.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꺼냈어요. 3년 전 마지막 회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원피스를 입으니 몸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헐렁했죠. 이렇게 말랐어?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화장품 통을 열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다 굳어 있었습니다. 립스틱 뚜껑을 열었어요. 색이 변해 있었죠. 3년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새로 화장품을 살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냥 립밤만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푸석한 머리, 생기 없는 눈빛. 승우야, 어디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동생 만나러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다녀와. 어머님, 저녁 식탁에 준비해뒀어요. 남편 오면 드시라고 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약은 8시에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알았다니까. 가. 승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서두르면 되겠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승우야. 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원래 이렇게 예뻤지. 승우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다녀올게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 나가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모두 바빴어요. 승우는 3년 만에 그 속에 섞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옆 사람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나도 예전엔 향수 뿌리고 다녔는데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로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부셨어요. 네온사인, 광고판,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어디야? 방금 도착했어. 너는? 나 레스토랑 앞이야. 강남역 3번 출구로 와. 내가 마중 나갈게. 알았어. 3번 출구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혔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출구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보였어요. 언니. 동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우가 다가갔을 때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왜?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동생이 승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죠. 언니, 밥 먹고 있어? 먹지. 거짓말. 완전 말랐잖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승우의 팔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걸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동생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승우는 메뉴판을 봤지만 글자가 잘 안 읽혔어요. 파스타가 얼마였지? 3년 전엔 15,000원쯤 했는데. 언니, 파스타 시켜.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낼게. 언니, 됐어. 내가 오랜만에 한국 온 건데.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파스타 2개요. 그리고 와인도 1병 주세요. 동생이 주문하고 메뉴판을 돌려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응?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어? 승우는 테이블 위 포크를 만지작거렸어요. 별일 없어? 거짓말하지 마. 전화할 때부터 이상했어. 진짜 괜찮아. 언니, 나 내 동생이야. 언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이혼하재. 뭐? 동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죠. 조용히 해. 조용히는 무슨. 이혼이 뭔 소리야? 그냥 그래. 3년 동안 지쳐서 그런가 봐. 지친 건 언니잖아. 왜 형부가 이혼을 해? 나도 몰라.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진짜? 다른 여자 있어? 모른다니까. 언니,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해? 남편 마음이 떠났는데. 그래도 그렇지. 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게 언니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승우는 눈물이 났어요. 동생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여기 사람 많아. 미안. 미안은 왜?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 2접시, 와인 1병. 동생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마셔. 오늘 취하자.
난 못 마셔. 집에 가야 해. 형부 있잖아. 어머님이 걱정돼서. 언니. 응? 언니는 언제 언니 자신을 걱정할 건데?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예약한 김민준입니다. 승우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 손에는 꽃다발.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 화려한 화장, 원피스를 입은 여자.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승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 동생이 물었을 때 승우는 남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저게 형부야? 응. 옆에 여자는? 모르겠어. 남편과 여자는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승우가 앉은 곳에서 멀지 않은 자리였죠.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승우는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가서 따져. 안 돼. 왜? 부끄러워. 부끄럽긴. 저렇게 바람 피우는 새끼가 부끄러운 거지. 동생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 승우가 손을 잡았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 언니, 나 집에 갈래. 뭐? 못 보겠어. 가자. 승우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동생이 황급히 계산을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승우는 걷다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동생이 승우를 안았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가 없어. 형부 진짜 죽여버릴까? 승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바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 네온 사인 아래에서 승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마음까지 잃어버렸다는 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티슈로 얼굴을 닦았어요. 하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승우가 작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승우야, 왔어? 네. 재미있었어? 응. 시어머니가 승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너 온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 눈 빨개. 바람 불어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우리 아들은 안 왔어. 네. 저녁부터 계속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승우는 레스토랑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아직도 같이 있는 거야?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너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럼 나 먼저 잘게. 아들 오면 깨워. 네,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만 떠올랐죠. 레스토랑에서 웃던 모습, 꽃을 든 손, 옆에 있던 여자. 3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안 웃더니. 시계를 봤어요. 10시 10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소음도 함께 들렸죠. 나야. 지금 어디야? 회식 중이야. 거짓말. 뭐? 나 봤어. 오늘 저녁.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 강남 레스토랑. 옆에 여자 누구야? 그게. 대답 안 해도 돼. 다 봤으니까. 승우야. 언제까지 그 사람이랑 있을 거야? 지금 들어갈게. 아니, 거기 계속 있어. 편하게. 승우가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 집에 와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죠.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믿고 살았던 거지?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죠. 왔어. 남편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어요. 승우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봤습니다. 앉아. 지금 따질 거야? 앉으라고. 남편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설명해봐. 승우가 말했을 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본 사람 누구야? 회사 사람이야. 거짓말. 진짜야. 회사 사람한테 꽃다발을 사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약까지 하고 레스토랑 가고. 그게 회사 사람이야? 승우야. 솔직하게 말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맞지?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에 승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6개월? 응. 왜? 남편이 눈을 떴어요. 승우를 똑바로 봤죠. 외로웠어.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우리 결혼 생활이야? 우린 3년 동안 부부가 아니었어. 그건 어머님 때문이잖아. 알아. 근데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응. 우린 부부야.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도 있는 거야. 승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어머님 요양원 보낼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머님 모시면서 당신한테 잘해주길 바랐어? 당연하지. 난 남편이야. 남편은 바람 피우면서.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승우가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어디 있어? 안방 책상 서랍. 내일 서명해서 줄게. 승우야. 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승우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3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이혼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읽었어요. 글자가 흐려서 잘 안 보였죠.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별도 협의, 양육권 해당 사항 없음.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펜 끝을 댔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울고 있어? 승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죠. 응. 오늘 들켰어.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미안해.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웠어. 진심으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는 문틈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전화였지?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소파에는 담요만 덮여 있었죠.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얘기하자. 승우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죠. 승우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네, 어머님. 우리 아들 출근했어? 네. 너희 어젯밤 싸웠지?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 들렸어. 내가 귀가 어둡긴 하지만 그 정도는 들려.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탓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승우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다 내 탓이지. 아무도 잘못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승우를 꼭 안았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승우의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어요. 서명란에 펜 끝을 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시계를 봤어요. 6시 40분.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저녁 안 먹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불렀어요. 아직이요.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우리 아들은? 늦는데요. 승우는 서류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남편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우유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다녀와야겠다.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가? 우유 사러요. 금방 올게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차가 지나갔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벌써 왔어? 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승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편의점 가는 걸 잊고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승우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시작했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 가방이 아니라 큰 쇼핑백이었죠. 뭐지?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승우는 재빨리 다른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는 남편 차로 다가갔습니다.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었죠. 뭐가 있을까? 손으로 트렁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승우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매니 서류를 꺼냈어요. 건강검진 결과서. 환자 이름 김승우. 승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건강검진? 나 검진 받은 적 없는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종합심리상담센터 상담일지.
내담자 김승우 본인 동의 없이 배우자가 대리 상담. 승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우울증 자가진단 결과, 불면증 치료 방법 안내, 간병인 번아웃 증후군, 모두 승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꺼냈을 때 손글씨가 보였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메모장이었습니다. 승우 증상 체크리스트, 손 떨림 3주 전부터 심화, 식사량 감소 하루 한 끼 수준, 대화 회피. 그 아래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상담사 말대로 거리를 둬야 한다. 승우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게, 승우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이혼 얘기로 충격을 주면 정신을 차릴까? 아니면 더 무너질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는 승우가 죽는다. 전문가 말을 믿자.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지 선생님 심리상담사. 오늘 민지 선생님과 저녁 식사. 승우 상태 상담. 꽃은 선생님 생일이라고 했지. 레스토랑 예약 확인. 승우는 상자를 도로 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기둥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걱정했다고? 바람이 아니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남편이 그런 연기를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간병인 번아웃 증후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소진 상태,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승우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손떨림, 식사량 감소, 불면증 모두 해당됐습니다. 내가 그 정도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쇼핑백은 옆에 놓여 있었죠.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을 때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유 사러 갔다며? 깜빡했어. 그래, 내가 나중에 사올게.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굴도 여위어 보였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봤어요. 지금? 응, 지금. 어머니는? 주무세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본 여자 누구야? 말했잖아. 회사 사람. 거짓말하지 마.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알고 싶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냥 궁금해서. 심리상담사야. 뭐? 내가 상담받으러 다니는 선생님. 당신이 상담을? 아니, 너에 대해서. 승우는 숨이 막혔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근데 나한테는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남편이 승우를 똑바로 봤어요. 거리를 두래. 내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그래서 이혼 얘기를 한 거야? 응.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뭐?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 남편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힘들 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랜 침묵 후 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당신이 날 밀어낸 건 다 연기였어? 연기 아니야. 진짜로 힘들었어.
근데 너 때문에 참았어. 나 때문에? 응. 넌 나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승우는 웃음이 났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우리 둘 다 바보네. 그러게. 남편이 승우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남편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옆에서 잔 아침이었죠. 남편도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응. 몇 시간 잤어? 모르겠어. 근데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 남편이 승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자자. 그럴 수 있을까? 있어.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10분. 일어나야 해. 어머님 깨우셔야지. 승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뭐? 어머니 아침. 내가 준비할게. 당신이? 응. 나도 아들인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승우는 침대에 앉아 남편 뒷모습을 봤어요. 꿈인가?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아들아? 네.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왜? 그냥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승우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응. 걱정 마. 승우는 부엌으로 가서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밥이 반쯤 타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차렸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승우야, 밥이 좀 탔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밥을 해? 네, 처음이에요. 그래도 고맙다. 마음이 중요하지. 남편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맛없어도 먹어주세요. 아니야. 맛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승우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왜요? 분위기가 다른데. 화해했어? 남편과 승우가 눈을 마주쳤어요. 네. 화해했어요. 다행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다 내 탓이지.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승우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뭔데?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 버리려고?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모시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승우가 시어머니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나아지려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그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 짐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한테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정말 그래? 네.
그리고 우리 자주 면회 갈게요. 매주 갈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그게 낫다면 그렇게 하자. 승우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가 뭘? 너희가 고맙지.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병원 입소 날이었습니다. 승우는 시어머니 짐을 쌌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약. 다 챙겼어? 남편이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응. 근데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승우가 낡은 앨범을 들어 보였습니다. 가져가. 어머니 좋아하실 거야. 앨범을 가방에 넣었어요. 자, 이제 출발하자.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정원이 있었고 벤치도 놓여 있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시어머니 방은 2층이었어요.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죠. 어머님, 방 마음에 드세요? 응. 좋네.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앨범은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알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승우를 불렀어요. 승우야. 네. 고마웠어. 3년 동안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뭐가?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당연하지. 너 우리 딸이야.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남편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포옹이었죠. 자, 이제 가봐. 너희도 바쁠 텐데.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승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승우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달렸어요. 여보. 응? 나 오늘부터 뭐 하지? 남편이 웃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보자. 우리 같이. 승우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 있는 집이었죠. 이상하다. 뭐가? 너무 조용해. 그치? 나도 그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응? 우리 내일부터 뭐 할까? 모르겠어. 근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남편이 승우를 안았어요. 미안했어. 진짜로.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하자. 응. 잘하자. 저녁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승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도 새 제품이었죠. 준비됐어? 남편이 현관에서 불렀어요. 응. 지금 나갈게.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승우를 봤어요. 예쁘다. 고마워.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길이었죠.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뭐래?
재활치료 효과가 좋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대. 진짜? 응. 간호사님도 놀랐대. 승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승우가 손을 흔들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셨어요. 승우야, 왔구나. 네. 어머님, 혼자 일어나셨어요? 그럼, 이제 지팡이도 안 쓰고 걸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서 승우에게 왔습니다. 발걸음이 안정적이었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 선생님들 덕분이야. 여기 와서 잘 됐어. 세 사람은 병원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승우야, 너 요즘 뭐해? 저요? 회사 복직했어요. 진짜? 언제? 한 달 전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일주일에 사흘만 나가요. 재택도 하고.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너는? 요즘 어때? 저는 잘 지내요. 승우랑 요즘 주말마다 여행 다녀요. 여행? 좋겠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나중에 외출 가능하시면. 그래도 돼? 당연하죠.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았어. 저희야말로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 이야기를, 승우는 회사 이야기를, 남편은 집 이야기를 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왔어요. 어르신, 오후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벌써? 그럼 나 들어가야겠다.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시어머니가 승우를 꼭 안았어요. 승우야, 행복해야 한다. 네. 어머님도요. 나는 지금 행복해. 병원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승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여보. 응?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좋지. 어디로 갈까? 3년 전에 자주 가던 그 이탈리안? 거기 아직 있어? 응. 어제 확인했어. 그럼 가자. 차는 저녁 노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승우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불안한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승우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라떼가 들려 있었죠. 햇살이 좋았습니다. 승우야. 남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오늘 외출 가능하시대. 진짜? 그럼 어디 모실까? 어머니가 공원 가고 싶으시대. 좋지.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미는 부부, 손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승우도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일은 내일 하기로 했죠. 가자.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응.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혼자 서서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내려왔어.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그럼. 오늘 날씨 좋다고 해서 일부러 준비했지.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풍경을 봤습니다. 좋다.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게 저희도 좋아요. 승우야. 네. 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얼굴에 써 있어. 승우가 웃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승우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3년 동안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이쁘게 나왔다. 어머니, 보실래요? 그래. 어디?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후회는 남죠. 중요한 건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게 가족이니까요. 승우는 3년 동안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승우의 헌신을 기억했고, 남편은 승우의 고통을 이해했고, 승우 자신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요. 요양병원은 포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거리를 두는 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승우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요. 함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